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입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고3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또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도 그렇고 1학년도 그렇고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1, 2등급과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학력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1, 2등급은 1, 2등급 중에는 뭐 정말로 혼자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뭐 노니까 같이 노는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앞에서 리더 그룹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본 생활 수당이라고 할까? 기본 소득 뭐 이런 거 받아서 나머지는 조금 알바 비슷한 거 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고 나머지 리더 그룹이 실제로 이른다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애플의 잡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하고 그 한 사람이 몇백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나왔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상황을 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격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격차를 무시할 수 없죠. 성적이 전부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뭐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서도 또 치고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겠죠. 나이가 먹어가고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 쌓여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리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쭉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번 학교를 안 가는 온라인 수업 이후에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뭐 대학의 경우에야 뭐 대학이 어디든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꼭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하면서 뭐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물론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책상에 앉아서 그냥 꾸역꾸역 있는 거라면 그나마 대학을 가는 게 낫겠죠. 왜냐면 그 있는 동안에 쓸데없이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알바만 하고 그렇게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럴 바에는 뭐 전문대라도 어차피 공간은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은 뭐 꼭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이 전문대라도 저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을 꼭 가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들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유럽 선진국이야 유럽 선진국 요즘 유럽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어찌됐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대학 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을 가는 학생의 비율이 35%이고 최근에 좀 올라와서 38%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쭉 35%이 정도였거든요. 한국은 그 당시에 이제 쭉쭉쭉 올라와서 지금 70%가 넘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69%, 68%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정말로 대학을 가기 싫다면 뭐 안 가도 뭐 어쨌든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요즘 세상에는. 하지만 뭔가 내가 우리 사회에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초창기 저 역시도 진로 교육을 하면서 또 진로 교육을 받았던 교사들과 많은 접촉을 있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가고 또 아이들이 자신이 영 뭐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뭐 억지로 할 필요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 또 일본 사회가 굉장히 극우로 많이 변했죠. 그런 것들이 이게 어쨌든 배움의 교육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뭐 그게 그 애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받았다면 일본 사회가 저렇게 극으로 가는데, 왜냐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쏠림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가서 조금이라도, 어차피 집에 있으면 안 배울 거 대학에 가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단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어떤 아이가 이게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이 있죠. 하나는 이동의 자유가 이제 없어졌죠. 뭐 예를 들어 외국에 마음껏 돌아다닌다? 이게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이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의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안 사게 됩니다. 그죠? 또 왜냐면 돌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가 되는 사람은 책을 보는 사람이고, 리더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뭐 꼭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해도 책을 잘 보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그건 정말로 가끔 있는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이 되면 그 아이는 언젠간 리더 그룹에 속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 그 리더 그룹으로 가지 못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1등급의 학생들이 4%이거든요. 2등급이 7%입니다. 그러니까 11%의 학생들. 그러니까 10%의 학생들은 대략 따져서 10%의 학생들이 이제 우리 사회 리더가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은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로봇이 도입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기본 수당인가요? 기본 소득인가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나와야 될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스마트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이거 없으면은 뭐 사람들 지금 벌써 난리가 났겠죠. 이거라도 있으니까 심심함을 풀기도 하고, 무료함을 달래기도 하고,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이걸로 보는 것과 이게 글로 읽는 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극이죠. 그렇지만 그 저자극을 자극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힘이 독서인 거죠. 왜냐면 한 번 빠지면 쭉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담금질을 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 스스로 리더 그룹이 되기 위해서, 당장 공부 못한다? 오케이, 노 프라블럼. 당장에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이 대학에도 결정이 되고, 또 대학의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리더 그룹이 되려면 어찌됐건 읽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읽기 능력이나 듣기 능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공부 못해도 나중에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라는 거죠. 제가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하면서 그 이후에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이 느꼈던 것은 의외로 외국 애들은 굉장히 무식하다. 이게 의외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뭐 한민족이 우수하다, 우리 동이민족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들이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적어요. 일본 애들도 그렇고, 일본에 정말 뭐 초 A급 대학에 다닌 애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얘네들은 무식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지? 왜 이렇게 뭐를 모르지? 이런 생각 정말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더니 한국에 당시에 저야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대학에 다녔던 이게 한국 후배들에 물어봐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애들 진짜 무식하다고. 어떻게 이런 애들이 이런 대학에 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어쨌든 그런데 미국에 가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유럽 애들은 별로 없었지만 스페인 애들은 있었어요.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유학 온 아이들이, 그리고 저쪽 남미 애들 많았고요. 또 미국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미국 애들은 제가 또 고용도 하고 해보면 애들 진짜 생각보다 무식합니다. 정말로 무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똑똑했던 사람들은 러시아 애들이 좀 똘똘했어요. 남자들. 근데 그 방면으로 뭐 집중적으로 좀 똘똘해요.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나머지는 진짜로 무식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읽기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랑 교과서나 공부하고 이렇게 올라왔든지 이 정도에 있었던 학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하버드 대학을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제가 미국에 만났던 많은 다양한 사람들 역시 그닥 그렇게 이게 똘똘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거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코로나 이후에 뭐가 달라질 것인지 무슨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느낌으로는 알 수 있죠. 삼성, 소프트웨어를 하는 곳들, 예를 들면 반도체 회사들이나 이런 경우는 더 활성화되겠죠. 아무래도 삼성만 또 돈 버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나머지 어쨌든 관련된 비즈니스는 비대면으로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성장해 갈 수 있겠죠. 배달업체도 그렇고 비대면 되는 거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영상,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독자들이,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끔찍한 거죠. 대면으로 갈 수 있는 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온라인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DM이 다시 활성화가 될까요? DM? 왜 DM 있잖아요. 상품 선전하기 위해서 편지처럼 보내는 각 가정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침판 커버 스토리에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세상에 대해서 시리즈로 1, 2, 3편 내지는 두 편으로 해서 시리즈로 실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료를 찾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성장하는 거지? 이런 거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사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매우 능동적으로 잘 적응을 해왔죠. 그죠? 능동적이고 매우 시스템적으로 잘 조직화돼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적응을 해왔어요. 물론 그것은 리더가 훌륭했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이나 또 뭐 정의용 본부장이나 뭐 이런 리더들이 잘 해왔다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럴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질병관리본부를 뭐 예전 노무현 대통령 때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아예 그게 없나요? 그게 아니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뭐 서양인의 어떤 인지적 능력이나 동양인의 인지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중학생의 얘기가 있죠. 한 중학생이 무슨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좀 물론 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정확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다기보다는 그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전제하에 이 학생은 그 앱을 하나 만들었죠. 중학생입니다. 그 중학생한테 누가 만들으라고 했고 누가 뭐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더 A급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죠? 그 중학생보다 더 뛰어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가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중학생이. 이게 뭐냐면 능동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도 글 잘 쓰는 사람, 우리가 논술도 마찬가지인데요. 글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이 좋다는 거고, 사고력이 있고, 거기에 시선, 그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각이 좋은 학생이 그 학생이 뛰어난 것이지,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자들 교육을 하거나,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새로 직원이 선발이 되면 교육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그럴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시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바탕, 네 기초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은 제가 이제 면접 때 가리는 거니까 면접 때 가려져서 온 거고, 실제로 일을 몇 가지 시켜보면 그 사람의 렌즈가 보여요. 시각이 요만한 친구, 요만한 친구, 이만한 친구.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한테 내가 뭐를 조언해야 되겠다. 또는 그 시각이 잘 없는 애도 있어요. 뭐 뒤죽박죽. 그러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하죠.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 뭐, 어떤 것들 하나를 던져줘요. 어떤 주제를, 어떤 사건을.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의 시각으로 제가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주죠. 뭐, 그러고 나서는 뭐, 아예 시키는 게 없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방법을 깨우쳤으니까. 방법을 깨우쳤죠. 그러니까 이제 지들이 알아서 써요. 오히려 요즘 제가 그 친구들한테 배웁니다. 대표님 이거가 뭐가 잘못 썼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오히려 요즘은 뭐 저 안심하고 맡기죠. 콘텐츠를.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왜 이 말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 한국인의 한국 사람들만 쓴 말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도 예를 들어 전쟁 나도 학교는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들어갔다는 건 아니라 어쨌든 돌아간 학교가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전국이 학교가 안 돌아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은 우리가 뭐 유럽의 뭔가 하나 보면 유럽의 선진국이었더니 미국 선진국이었더니 하면서 자꾸 뭔가 벤치마킹 하려고 또는 이렇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미 겪고 있는 거죠.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배달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 도입하고 미국도 도입하고, 물론 하루 이틀 전에 도입한 건 아니지만 일부 도입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인 스루 방식에 의해서 뭐 햄버거도 사 먹는다, 맥도날드도 사 먹는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우리처럼 이제 배달 문화가 없죠. 물론 그것은 지역적인 뭐 여러 가지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의 어떤 속도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뭐 5G를 세계 최초로 먼저 했다고 했죠. 또 그것들이 뭐 지금 완벽하게 구현이 되냐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유럽에 놀러 갔다 온 사람들 제일 먼저 뭐 동남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 거기 늦고 뭐가 안 돌아가고 뭐 그건 알겠어.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래. 가면 속 터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이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세계 최초의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게 커버 스토리를 쓰면서 커버 스토리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느꼈던 건 이미 한국은 전 세계인이 말하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네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네가 뭐 해서 뭐 하는 것들 이제 그렇게 즐기지 못할 거야. 이제는 가정에서 배달 음식 해 먹어야 되고 배달로 밥 먹어야 되고 뭣도 뭐해.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은 어떤가요? 지금 시도해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더 이상 뭐 물론 밖의 것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늘상 보면서 우리를 더 담금질해 갈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이미 한국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외국 애들이 말하는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 미래의 세계를 한국이 현재 구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교 교육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면 얼마 전에도 어디야 이천에 있는 이천 제1고인가요? 교사가 일주일간 뭐 그냥 쭉 학교를 나왔대요. 자기 아픈 그 열이 있는 줄 알면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가 올스톱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 다 검사하고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근데 이천제1고가 요번에만 그러겠냐고요. 이제 예를 들어 이천제1고 학생한테 미안하네.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나오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요번에는 교사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동생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서 뭔 일이 있었고 또 그 가족이 그 이천제1고의 학생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전체를 또 검사하고 또 그 가족도 검사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항체가 언제 형성이 될 줄 알고요. 결국은 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되돌아갈 수 없죠. 근데 그 되돌아갈 수 없는 세상을 이미 한국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의 한 70%, 80%는.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아까 1등급과 2등급 또 3등급 이하의 학생들과의 그런 차이는 결국은 자기주도성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또 리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제가 진로 교육을 하면서 또는 진로 콘텐츠를 쓰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들은 앞으로의 미래는 뭐 여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만 리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격차가 그렇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리더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읽기 능력.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시각을 자기만의 시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리더 그룹에 속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지금 저는 성적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못하고 중학교 때 공부 못했어도 좋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다음을 깨쳐갈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적인 능력, 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읽기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나침판이나 톡톡 쓰는 우리 직원들 보면 뭐 정말 뭐 미치도록 고민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줄 때 늘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시각이 뭐냐. 그 시각이 제대로 있다면 그 아이처럼 아까 코로나19 이후에 한 중학생이 앱을 만들었던 그거. 그 앱을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들었겠냐고요. 근데 그 애는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게 시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각을 길러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치가 필요한 거죠. 창체 활동의 경험도 필요하고 독서를 통한 경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우리 한국이 말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 말고 외국인들이 말하는 코로나 이후의 미래 세계를 이미 한국은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더 이상 외국에 뭐가 어떠니 물론 참고는 할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더 할지를 고민해야 될 때인 거죠.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나갈지 답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나갈 거냐는 결국은 그 아까 얘기했던 자기주도성, 적극성 이런 것들이 미래를 만들어 가듯이 여태까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 역시 그런 학생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뭐 너무 광범위하기도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더 할지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각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또 그것들이 이제 학교 교육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결국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학습 능력. 그 학습 능력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 생존한다고 해도 그냥 삐리삐리 한다는 거죠. 그것을 생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는 있죠. 당연히 미래는 있지만 더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역사 찾기 운동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이거하고 다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 역시 아마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이제 글렀다. 그 약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또 약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3차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다. 라는 거죠. 설령 백신이 개발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다 맞았다 그래서 동남아나 유럽이나 사람들이 다 맞았겠어요? 안 맞은 사람이 더 많지? 다 맞으려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니 여행을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앞으로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서 누가 답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침반 7호로 커버 스토리 잘 보시고요. 그게 2편 커버 스토리 1회, 2회, 3회로 이렇게 갈 것인데요. 뭐 2편으로 그걸로 끝날지도 모르고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 꼭 보시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 또 각 개인이 어떻게 준비해가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이 얘기 하면 더 길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